안녕하세요. GMI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곽현섭 선교사입니다. GMI MTC 선교사 훈련원 1기 출신으로 미얀마에 파송돼서 지금 1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미얀마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라가 큰 나라에서 선교사가 혼자 양곤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교회 개척과 청년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한 또 방향 이전에 또 가족은 어떻게 건강한 선교사가 돼야 될지, 또 여러 가지 아내도 건강해야 되고 MK인 자녀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한 사역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봉착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사역만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선교수일을 갔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재정 문제도 해야 되고 또 행정 문제도 봐야 되고 또 사역도 방향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고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고민만 가질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신 선교사님들 베이스를 가서 지혜를 얻으려고 가보면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쏟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할 때 양곤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육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느낀 것이 팀 사역이 참 이곳에 맞겠다. 팀 사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팀 사역한다는 베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체크업을 해봤죠. 그랬더니 좋은 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는 과정을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0년부터 그 팀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리 작업도 하고 좋은 사례와 좀 안 좋게 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나는 팀 사역을 해 나갈 때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팀 사역을 준비했고요. 그 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제 팀 사역을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우리는 미존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개척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개척 사역을 하러 나가려면 선교사들이 똑같이 또 2년, 3년의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개척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것이 탁월한 사역일까 고민했던 것이 바로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팀 사역은 어떤 식으로 준비될까 고민한 게 교단도 틀리고 출신도 틀리고 자라온 또 사역한 배경도 다 틀린 선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팀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었습니다. 좀 낙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팀 사역을 준비하자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 말씀 응답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팀 사역의 첫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팀 사역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자, 세 번째 사역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로 팀 사역이 구성되고 방향성이 잡혀지게 되고 그 팀 사역을 통해서 사역지가 6군데의 선교 본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으로서 개척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팀 사역의 좋은 점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겁니다. 행복한 선교사입니까? 항상 행복한 선교사인가를 먼저 제일 질문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본인이 혼자 개척 사역의 방향도 받고 본인이 어떻게 사역에 대한 방향과 스태프들과의 관계 또한 지역과의 그다음에 나라의 행정적인 관계를 다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에 휩싸여서 사역도 힘을 발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 선교사님들마다 특성화를 시키고 담당 부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팀 사역을 세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팀 사역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사역지가 겹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선교사님들마다 2시간 터울에 자기 사역지가 따로 도시에 하나씩 세팅이 되었다 보니까 겹치지 않는 사역이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 사역지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지는 각자 나누게 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선교사들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자기가 오픈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냐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미팅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우리는 화요일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역지에 가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한 사역을 가지고 어딘가를 얘기하는 과정에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보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모이는데 주일까지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와서 본인이 한 사역을 정리를 하고, 정리한 사역을 가지고 화요일 날 우리가 같이 팀 선교사님이 나눌 때 정리한 사역을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난 이후에는 다음 주에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선교사들이 각자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저거 할 거예요. 안을 내놨을 때 그걸 보면서 디렉터 입장에서는 방향을 잡아줍니다. 또한 동역하는 다른 선교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아니면 약간 점검할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걸러지고 필터링이 되는 과정에 의해서 다음 주 사역들을 더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화요일 날 회의를 하고 나면 수요일 날 그 회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준비합니다. 물건을 구할 사람을 물건을 구하러 가고, 좀 더 성경적으로 더 깊이 공부해야 될 부분 성경적으로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필수 과정을 수요일 날 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각자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목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그 준비된 것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와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냐 하면요, 선교사님들 중에 우울증에 걸리는 여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낙심한 선교사님, 상처받은 선교사님들을 간혹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누는 시간이 안식년이라는 시간, 또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자기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안식년처럼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월, 화, 수는 같이 모여서 회복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사역지에서 열심히 그 사역에 전념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 다음부터는 밝아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밝아지고 그 밝은 가운데 그 사역들을 진행하게 돼요. 저희 팀 사역은 제21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팀 사역을 그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에 있었던 팀 사역지를 우리가 리서치를 했을 때 재정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했을 때 각자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후원받은 거는 절대 우리가 공동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받은 재정은 그 선교사님 베이스에서 쓰게 하고, 그 재정에 각자 얼마씩 회비처럼 내는 이런 시스템의 팀워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역지마다 본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맞춰서 재정이 되는데, 다만 어떤 사역을 계획하다 보면 그 재정이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화요일 날 그 회의 시간에 이번 주에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고 이 정도 재정이 부족합니다 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같이 공동 자금으로, 아니면 혹은 우리 사역지에서 남은 자금으로 그것에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 하나가 되는 팀워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했고요. 또한 팀 사역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사모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팀에서는 사모님들이 수시로 불시에 모이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MK 부분도 있고, 저희 팀 안에서는 MK들이 있기 때문에 MK들의 학업과 또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줄 시간을 갖기 위해서 MK와 어울리는 시간도 우리 팀워크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각자 베이스의 선교 본부는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략을 나누고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착안했던 게 전략센터를 하나 구축하자. 이래서 여러 선교사님, 지금 5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GMI 소속이 아닌 그 협력 선교사 한 분이 돼서 실적으로 우리가 6가정이 지금 팀워크를 하고 있는데, 이 팀워크 선교사님들이 모일 수 있는 중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에 전략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전략센터를 구축해놓고 그 전략센터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전략센터에서 저희가 사역을 나누고 방향성을 고민하고 또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전략센터에서 각 사역지의 스태프들이, 제자들이 더 신학교를 가거나 더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대학생 중심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현지인을 훈련시키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또 거기서 전략센터에서 전략을 상의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충원하고, 또한 그곳에서 기도회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전략센터를 만들고 구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 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팀 사역하면 어렵다, 정말 어려울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벌써 201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이 2025년인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정말 화목하고 끈끈하게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느 지역을 개척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할 때도 있고요. 어느 지역엔 또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팀 사역 중에는 현지인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님을 우리가 양육해서 그 현지인 선교사님이 우리랑 똑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똑같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팀워크에 동참하는데요. 행정적인 일, 특히 미얀마는 제한 국가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을 해결할 일이 많아요. 거주 신고도 해야 되고 비자 문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 파트와 재정적인 직업 훈련인가 이런 거는 또 한 선교사님 맡기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음악에 대한 부분, 어떤 선교사 활동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각 선교사님의 재능과 특징에 맞춰서 그 배치를 하지만 이거가 또 모였을 때는 탁월한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마다 자기 선교본부를 갖고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받은 비전대로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드니까 그 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약해지는 부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후원적으로도. 근데 저희가 팀 사역을 하면서 한 베이스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한 사역을 해나갈 때 쓰는 재정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에서 30%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사역적인 면에서는 또 이쪽에서 찬양팀이 필요할 때는 이쪽 베이스에서 파견을 가줍니다. 또 저쪽 베이스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베이스에 팀 멤버 같은 인원이 필요할 때 이쪽 베이스에 또 파견을 가요. 우리가 직업 훈련도 하고 있는데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서 재봉 훈련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아주머니들을 우리 센터에 매일 모이게 해서 센터에서 재봉을 가르치고 있고 매일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센터에서 학업을 공부할 방치되었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미얀마는 어떤 도구를 써서 사역에 해나갈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공한 그런 소스의 사역을 각 사역지가 공유하다 보니까 각 사역지별로 그걸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시행착오의 시간을 낮추면서 사역에 적용하다 보니까 팀 사역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용 같은 경우에는 미용 강사를 아예 만들었는데 이 강사가 다른 개척사역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스태프들을 가리키면서 개척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팀 안에는 각 선교사님 베이스를 지원하는 현지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그룹들이 대학생 그룹들과 그다음에 재능을 익힌 직업훈련 베이스의 스태프들과 이런 스태프들이 혼합돼서 한 팀이 구성돼서 개척사역지를 같이 선교사님을 서포트하며 파트너가 돼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는 각자 하던 선교 사역이었지만 이제 선교지는 팀워크 사역으로 해나갈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팀이 가서 뭔가를 쏟아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곳에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팀 사역이 되면 각 베이스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저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선교본부에 팀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본인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거기서 체험하고 얻고 이러면서 그 선교에 대한 동원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준비하고 또한 이걸 책으로 조금 정리해달라 해서 우리가 10주년이 됐을 때 책으로 정리해서 같이 팀워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팀워크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다 먼저 섬기면 되더라고요. 섬기고 더 살피고 더 품어줄 때 이 팀 사역이 힘을 발휘해요. 다만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많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리서치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일들을 우리는 8년, 9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 작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팀 사역을 이곳에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사역이 지금 8년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팀 사역이.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선교사님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했을 때 다른 시각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면서 팀 사역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나가는 샘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큐메니칼적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출신도 틀리고 목사 안수 받은 배경도 틀리고 사역한 배경이 틀리지만 팀 사역이라는 걸로 하나가 돼서 믹스가 돼갖고 그 사역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사역지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지를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원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또 현지인 신학교와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맡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그것에 맞는 선교사님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을 다지고 이제는 현지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나가는 그러한 선교지를 팀워크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가리.